안녕하세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운전자입니다. 제가 그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1.6 터보 GDI 엔진을 달고 있는 지금 휘발유차가 엔진 오일 증가로 인해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뭐 오일도 갈고 오일 이슈 있는 것에 대해서 내 차도 어떤가 해서 영상을 하나 찍어서 올렸더니 수도 없는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예, 저는 댓글에 뭐 일희일비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뭐, 그리고, 유튜브로 뭐, 이렇게 돈을 벌어보겠다. 그래서 시작한 건 아닌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내가 가지고 오래된 차를 타고 있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새로 바뀐 차들에 대해서 신기한 기능이라든지, 먼저 사전 계약해갖고, 타서, 좋은 기능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시작한, 그런 유튜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뭐 썼지만 스피커 알갈이라든지 DSP라든지, 또 후드를 열었을 때 그 어, 유압으로 올라가는 그런 거 제가 꽂을 때라고 표현했지만, 그 아쉬운 점들을 제가 이제 보충해 가면서 그런 것들을 하실 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릴까 해가지고 이제 시작한 그런 유튜브가 되겠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그 오일 증가에 대한 이슈가 많이 이제 요즘 대두가 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댓글들이 이제 왜 현기차를 샀냐, 뭐 그런 줄 알고 타라,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뭐 외제차는 안 그런데 현기차는 그렇다, 뭐 이렇게 외제차랑 비교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정도는 동영상을 좀 찍어야 되겠다. 왜 현대 기아차를 샀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안이 없었어요. 예, 물론 이제 뭐 제 친구들 중에서는 뭐 일본 차나 독일 차나 뭐 이렇게 타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국산차가 제일 좋지 않았나 싶었고요. 그다음에 가격대도 가장 저렴했고, 또 뭐 휘발유나 이렇게 하이브리드 이쪽으로 가는 중간에 있는 차이기 때문에, 전기차로 가는 중간에 있는 차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제가 선택했었고요.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외제차 중에서 뭐 혼다 CRV나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4천만 원 후반대에서 5천만 원이 다 넘어가고, 몇만 원 옵션 집어넣으면은 뭐 6천만 원 뭐 이렇게 되잖아요. 예.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좀 그랬고요. 그다음에 뭐 스포티지도 4천만 원 정도 거의 다 하는 수준으로 샀지만, 더 이상 뭐 금액을 더 투자해가지고 할 만한 그런 어떤 걸 못 느꼈어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그 정비하는데도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엔진 오일이라든지 아니면 부품 같은 것들을 갈 때도 많은 비용들이 들고, 또 서비스 센터 같은 것들이 현대기아의 블루엔즈나 오토큐 같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한 5, 600개 있나 모르겠는데, 예, 그렇게 해서 지방에 살기 때문에 서울로 차를 고치러 가고 이러는 형편이 안 돼서 이제 그래서 산 거고요. 제가 이번 이슈로 인해서 그 기사를 한번 쭉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오일 증가로 인한 어떤 일들이 2010년도에 외제차가 있었더라고요. 볼보가 디젤이 연소실로 이제 들어가 가지고 리콜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급가속을 할 어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볼보에서 이제 리콜을 들어갔었고, 우리나라는 2016년도에 유로6로 이제 디젤이 그 배출가스 기준이 바뀌면서, 그때 이제 소렌토나 투싼이나 뭐 또 뭐가 있었죠? 또 소렌토, 투싼, 뭐 맥스 크루즈 뭐 이런 것들이 디젤이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때 이슈 업데이트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신림도 벽만 타고 그때도 이제 오일이 흘러내렸다. 지금과 똑같은 경우가 똑같이 2016년도에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다만 디젤이냐 휘발유냐 이것만 다른 건데,
그 기간 동안에 한 6년, 7년, 6년, 5년 좋아. 2021년 작년에 이제 만들어진 엔진이니까 GDI가 그렇게 그렇게 이제 그렇다고 치면 그동안에 어떤 기술적인 것들이 좀 많이 개발이 안 됐더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그때 이제 했던 말 기사에 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오일 증가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디젤이 15% 정도 섞여도 차 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어, 차 엔진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현기차에서 얘기를 하는 걸 기사를 봤는데 15% 정도면 엄청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엔진이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한 거 보면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 유튜버 있던데 막 이렇게 엔진에다 물 붓고 막 브레이크 잡으면서 막 바퀴 돌려가지고 일부러 디스크 열받게 한 다음에 물 갖다 들이붓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실험하는 그 유튜브 있던데 그 한 번씩 누가 실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디젤 엔진 오일에다가 15% 정도 그 경유 갖다 집어넣고 운행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실험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그때 하는 얘기가 그 현재 현대 기아차에서 엔진 내구성 실험을 할 때 일부러 연료를 첨가해서 엔진 벽이 긁히거나 이렇게 되는지 실험을 다 하고 그게 표준 개발 과정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도 그때부터 그렇게 했는데 왜 엔진 오일을 유입이 되게끔 또 만들었는지 그것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이쯤 되면 이제 현대기아차에서 아마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엔진을 개발했던 사람들은 아마 잠 못 자고 있을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거 보면 소렌토 하이브리드 운전자들에게 5월 달부터인가 이슈 업데이트를 통해서 뭐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전문가인 제가 알기로도 그 실린더 벽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그런 가솔린 그 기름이 섞이면 안 좋죠. 그리고 저도 냄새 맡아봤더니 휘발유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ECU를 통해서 업데이트 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하이브리드 차는 엔진을 덜 가동시켜서 전기 모터를 많이 돌림으로 해서 연비를 증가시키는 차인데 엔진이 냉각 시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면 엔진을 빨리 데피려고 아마 기름을 많이 태울 거고 그러다 보면은 엔진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뭐 오일링이라든지 피스톤 링 뭐 그런데 어떤 유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팽창이 되니까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흘러내리지 않겠죠. 그러면은 결론은 뭐예요? 엔진을 많이 가동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엔진을 많이 가동시킨다는 얘기는 열을 많이 주입하겠다는 얘기고, 그럼 연비가 떨어지겠다는 얘기죠.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대책이야?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대책이 엔진 시동을 많이 걸어가지고 빨리 열받게 해가지고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거는 그건 대책이 아니잖아요. 그건 나도 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런 거 말고 냉간시에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든 걸 해서 이걸 리콜을 해야 그게 맞는 거지요. 아무도 모르는, 뭐 아무것도 모르지는 않지만 하여튼 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슈 업데이트에서 엔진만, 만약에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다행이지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카페라든지 스포티지 투싼 소렌토 오너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이슈 업데이트만 해서 엔진을 냉간을 빨리 팽창하게 열받게 해서 이제 열받아 놓으면은 어, 그런 오일 내 가솔린이 섞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태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기아 자동차한테 바라는 점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어, 16년도인가 아마 그때도 그 GDI 아반떼 엔진 오일 증가인가 그때 있었을 거예요. 그 개발하고 나서 얼마 안 된 다음에 그때도 이제 이슈 업데이트 하면서 비슷한 일이 또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때 기사도 잠깐 찾아봤는데 첫 번째로는 원인 규명을 좀 정확하게 해주라.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냉간시에 그래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지. 그럼 뭐 시동 많이 걸어가지고 엔진은 그 많이 구동하게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을 해서 원인은 뭐고
그럼 이렇게 하려면 대책은 이렇게 하면은 연비도 하락하지 않고 기름도 당연히 기름도 덜 먹고 하이브리드 기능을 하면서 가솔린은 유입되지 않는 냄새 안 나는 오일에서 그렇게 만들어야죠. 예, 그렇게 만들어줄 그 대책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투싼이 먼저 나오죠. 스포티지보다. 내가 투싼 하이브리드를 안 사고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산 이유도 투싼이 처음 나왔을 때 엄청 결함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사이트 들어가 보면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두고 보고 똑같은 차대와 똑같은 프레임을 쓰고 똑같은 부품을 많이 공유하는 스포티지를 산 건데 다 좋아요. 스포티지 다 좋습니다. 실내 디자인부터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색깔 있고 다 좋았어요. 근데 지금 이게 하나가 문제가 된 거예요. 엔진 오일 증가 문제가. 이것만 해결해주면은 스포티지에 대해서 불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불만이 되는 건 내가 한두 개 다 고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 대책을 그렇게 첫 번째처럼 해주고 두 번째로는 이게 미국에서 이렇게 됐으면 과연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 난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예전에 미국에서 파는 소나타인가? 소나타와 우리나라에서 파는 국내 소나타를 두 대를 정면 충돌해가지고 똑같다. 수출하는 차는 똑같다. 이렇게 해서 현대기아차에서 한번 현대차에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이 파손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에서도 똑같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팔고 엔진도 똑같고 똑같은 차면 똑같은 문제 발생할 거 아니냐 이거죠. 물론 지금 미국 법인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어떻게든 미리 고쳐서 나가든지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똑같은 일이 여기가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고 미국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했겠냐 이거예요. 이렇게 이슈 업데이트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그 생각으로 국내 오너들한테도 똑같이 해줘라.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현대기아차 지금 쌍용차는 어렵지만 현대기아차를 만든 게 누굽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뭐 대우차 르망부터 아버지 차부터 타기 시작했지만 처음에 내 돈 주고 산 게 프라이드 베타, 그 다음에 아버지 차 인수 받은 산타모 탔었고 그 다음에 듀 카렌스 탔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새 차로 산 건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발 국내 자국민들을 좀 생각을 해주고 외국 사람들보다도 법에 그래가지고 뭐 레몬법이 있니 이래갖고 돈 많이 들어간다고 미국 사람들 먼저 챙겨주지 말고 한국 사람들 먼저 챙겨서 뭐 급발진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니네가 규명이라 그러시지 말고 좀 알아서 규명을 하고 돈 많이 벌잖아요. 뭐 돈 많이 버는 거 알거든요. 현대 기아차가 우리나라 이 손가락 안에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누가 그렇게 해줬나를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대책과 원인과 이런 것을 해서 자국민들을 더 잘 챙기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더 사랑해주고 외제차 사기 전에 현기차를 살 거 아닙니까? 네. 그래 욕도 안 먹고 뭐 산유국이라든지 이런 소리나 듣기 싫거든요. 사실은 차 하나 샀다고 무슨 산유국 됐다 그러고 뭐 오일 증가한다고 막 그렇게 해. 뭐 비꼬는 얘기잖아요. 누가 듣기 좋겠어요 그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번 문제를 진짜 잘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이슈 업데이트 이렇게 해서 끝 이렇게 하지 말고 중국에서는 이슈 업데이트 해갖고 15%에서 20% 연비 다운됐다는 말도 기사도 봤거든요. 똑같은 일 한국에서 하지 않기를 제발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겠냐마는 여러분들도 같이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